요즘에 신흥 강자, 챗 GPT. 자, 이 질문을 제가 정하면서 속으로는 이 챗 선생이 어떻게 대답할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얘는 저 챗 선생님 칭찬할게요. 의사가 필드에서 봤을 때는 피식할 수 있는. 네, 조금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 아직. 안녕하십니까. 서울 예스병원의 정형외과 도현우 원장입니다. 오늘 월간 닥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신흥 강자, 챗 GPT. 오늘은 챗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느끼는 필드에서 느끼는 내용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하고 어느 정도로 좀 많이 잘 맞게 하나. 자, 그래서 질문 몇 개를 준비했고요. 처음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깨 MRI를 검사를 해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우리가 회전근개라는 힘줄 여러분 이제 뭐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어깨가 아파서 이래나 저래나 치료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MRI를 권하라고 그랬고 MRI를 찍었더니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입니다. 그랬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나왔어요. 처음에 비수술적인 치료, 재활운동, 생활관리를 하고 수술을 언제 고려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내가 어깨 MRI를 찍을 정도라는 기본 전제를 갈게요. 이거 아무나 안 찍거든요. 주사도 맞고 약도 드시고 기간도 어느 정도 되고 통증이 동반이 되고 그 통증이 해결이 안 됐을 때 검사하는 게 최종의 검사, 정밀 MRI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환자들한테 부분 파열이다 보니 비수술적인 치료 이런 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뒤로 갈게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고려를 하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환자들은 포인트가 MRI를 찍었을 때 나 이거 수술해야 돼요? 아니면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냥 대놓고 직답을 원해요. 그죠? 그랬을 때 몇 가지 포인트를 잡을게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비수술적인 치료를 3개월, 6개월 진행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됨. 통증이 계속된다는 것만 가지고 수술하지는 않고요. 좀 심하게 아파야 돼요. 우리 마스 스코어라는 그 통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안 아픈 걸 0, 너무 아픈 걸 10이라고 할 때 보통 의사들이 6, 7은 넘어야 수술을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걸리는 정도의 통증보다는 생각보다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될 때는 극심통이 옵니다. 그리고 야간통이 심해요. 어깨 관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나이트 페인, 야간통이 심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밤에 아프고 낮에 괜찮으니까 낮에 생활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밤에 아프면 잠을 못 자요. 낮에 힘들어요. 이게 계속되면 우리가 별 이상한 질환들이 다 옵니다. 그죠? 별거 아닌데 어깨 진단 하나만 가지고 생활이 다 망가지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이건 얘는 저 챗 선생님 칭찬할게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요. 이거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의 기능이 확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면 이거는 회복이 불가합니다. 아프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몸에 조물주가 내려놓은 몸 중에서 코가 있는데 냄새가 안 맡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기능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회전근개에는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기능이 떨어지면 그때는 무조건 부분 파열에도 수술을 권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처럼 어깨 사용량이 많은 경우 이거는 이제 케바케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얘기가 안 써 있어서 이걸 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부분 파열이 뭔지를 얘기 안 돼 있잖아요. 부분 파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어느 정도 회전근개 두께가 있는데 그게 몇 % 이상의 견봉에 의해서 손상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게 10%만 파열되면 수술 안 하고 50%, 60%면 수술하냐? 그렇진 않은데 적어도 반 이상, 50% 이상일 때는 당연히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병은 물리적인 자극을 계속 받는 병이에요.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 아파 죽겠다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챗 선생은 너무 건조하게 얘기돼 있어요. 조금 감정을 실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어깨 석회예요. 석회 힘줄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정밀검사 MRI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의사 선생님들이 석회가 있네요 라고 진단이 쉽게 되는데 이때 석회 사이즈가 있어요. 뭐
1mm, 5mm, 10mm, 큰 건 막 3cm, 30mm 이래요. 그러면 이 사이즈별로 치료가 어떻게 되느냐?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 질문을 제가 정하면서 속으로는 이 챗 선생이 어떻게 대답할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대놓고 얘기할게요. 석회별로 치료 방법이 다르진 않아요. 의사가 봤을 때는 석회 사이즈를 가지고 환자한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치료의 그 방향성이 다르는 건 솔직히 좀 필드에서는 느끼기 힘들어요. 그 얘기도 설명드릴게요. 아니나 다를까 사이즈를 구분해 놨어요. 5mm 이하, 5에서 15mm, 그다음에 15mm 이상. 일단 뭐 이 크기에서는 5mm 이하는 보존적 치료해라.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면 5에서 10mm는 체해 충격파나 아니면 바늘 넣어서 빼거나 주사 맞자. 뭐 수술적인 건 없네요. 그 다음에 15mm 이상일 때는 관절 경적 수술도 고민하다. 그럼 제가 이걸 통으로 다 부정을 할게요. 왜냐면요, 일단 석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딱 신경 쓰세요. 하나는 무조건 통증입니다. 석회 통증에 되게 특징적인 통증이 있어요. 그냥 눈 뜨니까 아파 죽겠다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엑스레이 찍었는데 석회가 진짜로 2mm짜리일 수도 있고 10mm, 30mm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치료하는데, 물론 너무 이제 제가 차트에다 가끔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이렇게 쓰는데 타이니라는 말도 써요. 타이니는 진짜 은하수에 별 하나 있는 것처럼 점 하나 톡톡 있는 정도가 엑스레이에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들지도 못해요. 그거는 석회에 비해서 투머치 인플라메이션, 과하게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도 때려줘야 되고 주사도 놓고 수술도 하고, 어쨌든 일단은 통증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무조건. 딱 찍었는데 석회가 한 1cm 정도 되고 저 석회를 뿌리 뽑아야겠다 하는 순간은 수술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바늘로 빼는 거 있는데요. 수술에 비해서 현저히 결과가 떨어지고 재발률이라든지 완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의 퍼포먼스라든지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많이 권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주위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게 되면 차라리 내시경으로 간단하지만 수술을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볼게요. 석회의 사이즈가 아니고 모양을 좀 봐요. 석회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결석이던 담석처럼 몸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멩이 자체가 아니고요. 가루나 약간 찐득찐득한 액체 같은 것들이, 점액성이 이렇게 연유 같은 것들이 컬렉션 돼서 모여있는 게 석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레이에서 찍으니까 얘네가 그냥 덩어리로 보이니까 석회다 그래요. 그러면 의사들이 석회가 있으니까 저걸 돌깹시다, 체해 충격파 합시다 하는데, 가루가 돼 있거나 점액성으로 돼 있는 것들은 깨지지 않는 종류다 보니 이 석회가 딱딱하게 있다고 해서 깨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석회의 모양을 보는데요. 석회가 이렇게 예뻐요. 동그랗게, 아니면 길쭉하게 쌀알처럼. 이거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되게 스테이블한 석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에요. 요 석회 모양이 예를 들어 3개월 전에는 찍었는데 동글동글했는데 되게 아파서 왔는데 이게 벌써 약간 이렇게 경계가 무너져 있고 흐물흐물해져 있어요. 얘네들은 터진 석회예요. 아유, 진짜 아파요. 네. 산통에 비교할 정도로 너무 아파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이거는 수술이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의사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자라는 석회가 있어요. 석회가 처음엔 요만했는데 1년 있다 찍었는데 요만해지고, 근데 이 석회가 통증은 안 일으키는데 자꾸 커지면 무슨 역할이 되냐면 한정된 어깨 공간 안에, 그리고 회전근개란 힘줄 안에 얘네들이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꾸 바깥을 미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회전근개의 기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또 수술을 해요. 제가 지금 자꾸 수술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주사하라, 이런 게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 선생님이 얘기한 이렇게 작은 석회, 중간 크기 석회, 큰 석회 치료 방법의 차이 있다라는 거는 의사가 필드에서 봤을 때는 피식할 수 있는 네, 조금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 아직. 자,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도 엄청 많이 질문을 받고 현실에서 고민하는 질문 토픽이에요. 오십견, 뭐 어깨 질환 중에 한 반 이상 차지한다 보시면 돼요. 오십견인데 의사가 수술해야 하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꼭 해야 되나? 오십견은 그냥 어깨가 굳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는, 그래요. 어깨가 관절이 굳은 그런 병인데,
이거를 수술을 한다? 주위에 오십견으로 수술하는 분들 되게 드물거든요. 예, 의사 입장에서도 오십견으로 수술을 한다? 솔직히 메인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환자한테 환자분 수술하시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만, why me, 그죠? 왜 나만 오십견을 수술을 해야 되냐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멘붕이 오고 할게요란 대답 잘 못하고 집에 가서 고민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럴 때 또 최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자, 그때 최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수술 없이 회복됩니다 라고 딱 단정을 지었어요. 이거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치료 방법도 오십견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최 선생님이 이만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의 토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가 오십견인데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랬을 때 어떻게 왜 꼭 해야 되나라고 질문했더니 수술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상황이 쭉 나와요. 최 선생님 이거 나이스. 왜냐하면 오십견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물론 그 정도나 횟수가 적어서 문제지 그게 나한테 닥쳤을 때는 되게 시리어스한 문제인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 선생님도 정리를 해놨어요. 몇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6개월에서 1년 이상 치료했는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달고 사는 병은 솔직히 이건 뭐 만성도 아니고 내 체질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진단이 오십견이 맞다면 이런저런 비수술적인 치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환자도 알고 최 선생님도 아는 치료들을 다 했는데도 안 낫는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최 선생님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딱 얘기했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길게 내가 고생을 했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요. 또 중간에 얘기해요. 야간통. 야간통이 심한 거는 어깨 특징인데 특히 오십견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야간통이 심한요. 알잖아요. 낮에 그냥 좀비처럼 살아요. 네, 그래서 야간통이 심하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나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까요? 다른 병이 숨어 있는 경우. 요 얘기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최 선생님이랑 저랑 악수하면서 공감하는 얘기. 대부분 환자 오십견이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의 또 한 반 이상은 오십견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십견이라는 병은 관절이 굳어서 각도가 안 나고 통증을 유발을 해요. 근데 이게 오십견은 다른 이유 없이 관절이 굳어요. 대부분요. 근데 그게 석회나 회전근개 손상이나 아니면은 외상을 뭐 입었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오십견이라면 이거는 이 오십견에 대한 치료가 메인이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알거든요. 오십견은 수술하는 병이 아니야. 근데 내가 당신한테 당신을 수술하는 게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정도의 이유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거를 캐물으세요. 나 오십견인데 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주면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오십견인데 당신을 수술해서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레벨에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꼭 얘기해 줄 거예요. 네, 그런 의사를 찾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보다 최 선생님을 칭찬하는 별로 크게 손볼 데가 없어요. 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닥터도 오늘 최 선생님이랑 이렇게 경쟁 아닌 경쟁을 해봤고요. 굳이 이제 점수를 좀 따진다면 100점 중에 저는 한 90, 한 1, 2점 줄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좀 놀랄 정도로 대답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얼굴 없는 최 선생보다는 얼굴 보면서 이 사람 감정도 보고 저 사람이 나랑 코드가 맞는지 케미가 맞는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저 한 8, 9%가 되게 아쉽다? 얘는 참고로 하시고 오세요. 저희한테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댓글이나 반응이 좋다면 질문도 받아보고 뭐 다른 관절이나 다른 병에 대해서도 제가 또 준비해서 또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